여러분은 혹시 잠들기 전 누워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다 각자 하나씩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 SNS를 켜보면 다들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반짝반짝 빛나며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덩그러니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막막한 말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굳게 마음을 먹어봐도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부터 앞서고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포기하고 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재능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실 때쯤이면 애써 밖에서 찾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진짜 재능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내 안의 재능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재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대한 압도감 때문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재능을 1%의 천재들만 타고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거나 그림을 소름 돋게 잘 그리거나 남들 앞에 서서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들만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게다가 요즘 사회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골고루 잘하는 이른바 육각형 인간이 되라고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성격도 좋아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하고 자기 관리까지 철저해야 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네가 부족한 점을 깎고 고쳐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성격, 쉽게 질리는 성향, 남들 눈치를 많이 보는 예민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부르며 평생 동안 숨기고 고치려 애써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나의 약점을 남들만큼의 평균치로 끌어올리는데 귀한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은 거죠. 그 결과가 어땠나요? 행복해지셨나요? 아마 지독한 번아웃과 자기 혐오만 남았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려는 노력을 심리적 자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점을 고치려는 그 눈물겨운 노력은 당장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단점을 아무리 열심히 고쳐봤자 결국 평범한 사람이 될 뿐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능 찾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재능의 진짜 정의를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숨쉬듯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고치려 했던 바로 그 단점의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양을 모는 본능을 타고난 보더콜리라는 강아지를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영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이 친구들을 만약 좁은 방 안에만 가둬두고 인형처럼 얌전하게 앉아있기만을 바란다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그 본능은 산만하고 말을 절대 안 듣는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마 문제견 취급을 받으며 매일 혼이 나겠죠. 하지만 그 강아지를 넓고 푸른 들판에 풀어놓고 수십 마리의 양떼 앞에 세우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엄청난 예민함과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넘치는 에너지는 양을 완벽하게 모는 천재적인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단점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재능일 뿐입니다. 주변에서 게으르다고 핀잔을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만사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심리학적 시선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사실 엄청난 효율성이라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가장 적은 에너지를 써서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무의식적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을 찾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매사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신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불안해하는 그 성향은 사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비책을 세우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거죠. 남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서 매일 피곤하신가요? 그것은 타인의 감정과 주변 분위기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섬세하게 읽어내는 뛰어난 공감 능력과 환경 파악 능력입니다. 하나를 진득하게 끈기 있게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손을 대서 쉽게 질리시나요? 그것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를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하는 탁월한 기획력과 트렌드 감각입니다. 여러분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하게 되는 그 사소한 행동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진짜 재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재능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억지로 머리를 쥐어짜며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질문에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왜 이걸 못해? 라고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재능은 나에게 너무나도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못하는 걸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치가 없지?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살지? 왜 길을 한 번에 못 찾지? 여러분이 남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이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아주 친한 친구들이 말하는 너의 어릴 적 특이했던 행동은 무엇인가요? 힘든 사회생활을 하며 만들어진 껍데기가 내 모습에 덧씌워지기 전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걸 유독 좋아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을 중재하는 걸 잘했는지, 아니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는 걸 좋아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타인의 애정 어린 시선은 때로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자꾸만 시간이나 돈을 쓰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지루한 지하철을 탈 때 여러분은 무얼 하시나요? 누군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관찰하고, 누군가는 인터넷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상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그 행동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나만의 재능을 조금은 엿보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재능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눈부신 성공이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능 찾는 법에서는 이 재능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한 가지 공식을 더 제시합니다. 바로 내가 잘하는 재능에 내가 좋아하는 열정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이 사람이 평소에 인테리어나 공간 꾸미기를 좋아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단순히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설계해주는 최고의 공간 디렉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면 고객의 숨겨진 고민을 들어주고 그에 맞는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나의 재능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만났을 때 그것은 비로소 세상에 하나뿐인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재능은 밖에서 힘들게 찾아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듬뿍 담겨 있는 것을 가리고 있던 뽀얀 먼지를 털어내고 아, 이거였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따뜻한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이 질문 앞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작아지거나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숨 쉬듯 자연스럽게 하는 그 사소한 습관,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는 그 감정, 심지어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그 뾰족한 구석까지도 모두 여러분만의 고유하고 눈부신 재능입니다. 단점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미워했던 아픈 시간들은 이제 뒤로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안아주세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